이 시간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기계제도의 기초에 대한 설명이 잘 되어 있는 동영상을 하나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을 짧게 편집을 했으니까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 동영상을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을 짓던, 기계를 만들던 모든 것에는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설계가 필수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의 기본이 바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계 제도를 잘하기 위한 관련 표준 규격의 종류를 학습하고, 제도를 시작하기 위한 도면의 크기와 기입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제도 전문가는 말 그대로 구조물의 모양 또는 크기를 일정한 규격에 따라 점, 선, 문자, 부호 등을 사용해서 도면을 작성하거나 어떤 목적을 가진 장치, 장비, 설비 등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생각하고 제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도와 도면. 기계 제도를 설명하기에 앞서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상도는 15세기에 이탈리아의 건축가들에 의해서 최초로 그려진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삼각법은 19세기에 미국에서 연구 개발하여 세계 각국에 보급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의 기능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의 전달 기능입니다. 설계자가 생각한 모든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설계자는 재질, 기능, 성능, 역학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그 형상을 스케치를 해주기 때문에 제도자는 이와 같은 것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여 지면으로 다 그려주어야 됩니다. 그려진 것은 제작자에게 전달이 되면 제작자는 그 도면을 해독을 하여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존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도면을 관리하면서 다른 제품을 개발하거나 할 때 참고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보의 작성입니다. 설계자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도면으로 그려놔서 그 도면을 보고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와 제도의 관계를 보시면 설계자, 제도자, 제작자 이렇게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것을 구상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설계자의 생각을 제도자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지면에 그림으로써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에는 각종 규격들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그려진 도면을 보고 제작자는 그 제품을 대량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표준 규격 약호라는 걸 찾아보고 그 규격을 찾아서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표준 규격 약호가 KS, 미국은 NC, 영국은 BS, 독일은 DIN. 최근에 ISO, 즉 국제화 규격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ISO 규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시간이 될 때마다 또는 여유가 있을 때마다 ISO 규격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KS 규격은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계 같은 경우에는 KSP, 수송기계는 KSR, 항공우주 분야는 KSW, 조선은 KSV. 이와 같이 막대한 각종 규격들이 분류되어 있는데
저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 표준 인증 통합 정보센터라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도면의 크기 및 양식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KSA 0106을 찾아서 자세히 열람을 해보시면 됩니다. 척도도 KSA 0110. KSA는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는 규격집입니다. 도면의 크기가 제각기 다르게 되면 관리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면의 크기에 대해서 KSB ISO 5457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즈가 정해져 있습니다. A0의 면적은 A1의 2배, A4의 16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제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면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잘못되면 아무리 도면을 잘 그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의 양식을 그리는 것에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에는 도면 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표제란, 윤곽선, 중심 마크입니다. 여기서 표제란은 좌측에서 20mm, 우측에서 10mm, 나비는 180mm. 중심 마크는 가로, 세로선 중앙에 그 윤곽선을 기준으로 좌측 5mm, 우측 5mm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곽선은 좌측에 20mm를 띄워줘야 되는데 이걸 띄워주는 이유는 도면을 찰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10mm씩 띄워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심 마크는 도면의 배열이라든지 이러한 여백의 미를 최대한 살리고 그 도면을 쉽게 찾아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도면의 마크는 그 중심 마크를 기준으로 해서 50mm 간격으로 상하로 잘라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로 부분에 대해서는 영문자 ABC로 표현하고 가로 부분은 숫자 1, 2, 3, 4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 표시를 해줌으로써 도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배열이라든지 이게 간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제란은 저희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도면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나와야 되고 누가 그렸으며 최종적으로 누가 확인을 했는지 또 몇 년도에 그려진 건지 그런 모든 세세한 것들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단 마크입니다. 재단 마크는 도면의 내 모서리에 10mm, 20mm로 표시를 해둬서 그 선을 기준으로 잘라내는 것입니다. 부품란은 두 곳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표제란 위에 기록할 때에는 품번이 밑에서 위로, 도면의 우측 상단에 있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이 부품란에는 품명, 재질, 수량, 중량들이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려진 도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냐? 원도는 원래 펴서 철제 케이스에 보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는 40mm 직경, 내경 40mm로 말아서 보관하는 게 원칙이지만 청사진을 떠서 현장에 나갈 때에는 A4 사이즈로 접어야 됩니다. 이때 표지 바로 밑에 표제란이 올 수 있도록 접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면의 척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도면하고 그 크기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척도는 A 대 B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B라는 것은 실제 물건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A는 저희 제도자가 지면에 그리는 길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척도는 현척은 1대 1입니다. 이것은 제품을 만들어서 도면에 갖다 대면 똑같은 치수입니다. 하지만 도면이 절반으로 줄었다, 축소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축척이 되는 것입니다. 배척은 대부분이 다 아주 미세하게 표현할 때 이것을 확대해서 그려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척도들은 보통 표제란에 표기를 하지만 특수 부위에 대한 척도를
나타내고 싶을 때에는 부품 번호 옆이라든지 아니면 표면 거치기 옆이라든지 이런 곳에 표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NS, 저건 Non Scale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도면에 그대로 치수를 기입하는 게 아니고 프리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계제도 관련 KS 규격에 관해 알아보았고, 용도, 내용, 표현 방식으로 분류되는 도면, 설계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제도자가 제3자에게 설계자의 뜻을 표현하기 위한 도면의 제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